일본군 위안부는 자발적인 매춘부라고 주장한 램지어 교수. 오늘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직접 일본 정부가 하버드 교수를 시켜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저희는 이 말 중 일본 정부가 시켜서에 주목하려고 합니다. 램지어 교수의 공식 직함은 미쓰비시 교수. 어떻게 미국 하버드대 로스쿨의 교수가 버젓이 일본 전범 기업의 이름을 직함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알고 보면 이 기업의 장학생 같은 겁니다. 로비가 합법인 미국에서 일본은 엄청난 자금을 동원해 학계는 물론이고 의회 또 행정부도 움직이게 합니다. MBC는 일본의 대미 로비 실태를 기록한 미국 법무부의 기록 수백 건을 입수해 분석했고 그 결과를 오늘과 내일 집중 보도합니다. 먼저 위안부라는 범죄 행위를 부정하는 일본 극우 세력의 대미 로비 배후에는 일본 정부가 있다는 사실부터 확인합니다. 먼저 남재현 기자입니다. 주미 일본 대사관이 고용한 로비스트 마이크 미첼이 지난 2015년 접촉한 사람들을 적어놓은 로비 기록입니다. 누군지 확인했더니 수잔 리와 마크장, 미국 메릴랜드 주의회 의원들이었습니다. 두 의원은 각각 상원과 하원에서 위안부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인물들. 결의안에는 일본 정부가 젊은 여성 20만여 명을 오직 일본군 성노예로 쓰려고 데려갔다는 역사적 사실이 담겼는데 두 의원은 발의 과정에서 일본 측 로비와 맞닥뜨려야 했습니다. There were opposition that stated that this never happened, that this is propaganda, it's lies. 의회 밖에서는 극우 세력의 압력이 거셌습니다. 이들은 위안부는 일본군이 아니라 한국인이 모집했고 위안부들의 생활도 각별한 보살핌을 받아 전쟁통에 일반인보다 나았다는 궤변을 의원 188명 전원에게 이메일로 뿌렸습니다. I was surprised by the nasty emails and messages because this covering woman, that was a human rights issue. It was a total injustice. 결국 위안부 결의안은 무산됐습니다. Yes, there were lobbying acts against it. There were opposition to it that they are well organized. They're paying attention to what's going on out there. 일본 로비 기록의 컴포트 우먼, 위안부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한 건 1992년. 고 김학순 할머니의 첫 공개 증언 이듬해부터였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군인들이 달라들었고 강제로 달라들 적엔 정말 기가 막혀. 이후 일본 정부는 미국 5대 로펌인 호건 등 8개 업체와 지금까지 1,726만 달러, 190억 원이 넘는 위안부 관련 로비 계약을 맺고 위안부 결의안 채택을 저지하거나 소녀상 설치를 방해하는 데 주력해왔습니다. 또 위안부 관련 로비를 위해 아베 전 일본 총리의 이론적 스승인 하타 이쿠히코 같은 극우 인사들의 책을 요약해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책을 찾아보니 지난 2007년 미 의회 위안부 청문회에서 이용수 할머니가 한 증언에 대해 방송사나 관심 가질 만한 멜로드라마라고 폄훼하는가 하면 일본 정부가 위안부를 납치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식의 주장으로 일관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주장은 램지어 하버드대 교수 등의 입을 통해 지난 30년간 확성기처럼 미국 사회에 왜곡된 역사인식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남재현입니다. 일본의 로비는 위안부 문제에만 국한하지 않습니다. 동해냐 일본해냐 이 명칭을 두고도 일본은 무차별적인 대미국 로비력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로비가 통한 사례도 있고 동해라는 명칭을 지도에서 삭제하기 위한 움직임은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이어서 김세로 기자입니다. 지난 1일 미국 뉴욕주 의회에 법안이 제출됐습니다. 뉴욕주의 모든 교과서에 동해와 일본해를 함께 쓰자는 내용입니다. 이번이 5번째 시도. 동해 표기 법안은 나올 때마다 무산돼 교과서 대부분엔 지금도 Sea of Japan, 일본해라고만 나옵니다. 사전 5기에 나선 스타비스키 의원은 법안을 처음 낸 2014년부터 일본의 로비 장벽에 가로막혔다고 말합니다. They called to make an appointment and I said that we have nothing to talk about.
그래도 2019년에는 교육 지침을 바꾸는 성과는 거뒀습니다. 교과서는 그대로지만 학교에서 선생님이 가르칠 때 동해를 빼놓지 말도록 한 겁니다. honor their cultural heritage. I think it is extremely important. 일본은 이마저도 막으려 애썼습니다. 일본 측 로비스트 머큐리의 기록을 보면 일본 총영사관은 뉴욕주 교육장관에게 서신을 보내 매우 민감한 외교 문제라며 일본해가 유일하게 국제적으로 확립된 명칭이니 새 교육 지침을 발표하라고 항의했습니다. 특히 일본의 입장을 밝힐 공청회가 없었다며 절차적 하자 문제를 부각시켜 교육 지침을 뒤집으려 시도했습니다. 스기야마 신스케 주미대사가 직접 교육부 수장을 만나겠다는 의사도 전했습니다. 그다음에 역사적 진실성이 있는지 그리고 그게 정당한지 이런 것보다는 일본의 입장과 내용들을 지속적으로 거기에 요청을 하고 보내고 하면 언젠가는 그게 바뀌어질 수 있다라는 이상한 논리들을 좀. 일본의 동해 지우기 로비는 한인들의 동해 찾기 운동이 활발했던 미국 동부에서 더 집요했습니다. 2014년 버지니아를 시작으로 뉴욕과 뉴저지에서 동해 함께 쓰기 법안이 발의되자 맥과이어와 머큐리 등 로비 회사와 각각 61만 달러, 13억 원 넘는 계약을 맺고 저인망식 로비를 펼쳤습니다. 의원과 주지사 등 로비 대상만 91명, 모두 278차례 접촉했는데 주 공약 대상은 흑인은 무시하면서 다른 소수의 입장만 고려해선 안 된다며 법안에 반대한 루카스 의원이나 일본의 우호적인 의원들이 모인 재팬 코커스 소속 블랙 의원 등 일본 편을 들어줄 만한 인사들이었습니다. 전 주지사들도 거기서 일하고 뭐 아주 전 톱 러비스트만 일하는데 또 비싼 러비인데 그 친구들 러비들이 와가지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거는 절대 하면 안 된다. 버지니아에서는 3년 진통 끝에 동해 법안이 통과됐지만 뉴욕과 뉴저지에선 일본 뜻대로 법안이 계속 무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세로입니다. 벚꽃 축제, 벚꽃 여왕, 도쿄에 있을 법한 이 행사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 한복판에서 매년 열리고 있고 물론 일본 정부와 기업이 후원합니다. 그저 축제일 뿐일까요? 일본이 노리는 건 그렇게 일본의 우호적인 이미지를 미국 사회에 심어놓겠다는 겁니다. 또 다른 방식의 미국 내 일본 심기를 백승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벚꽃이 뒤덮은 호숫가에서 연날리기 행사와 일본술 시음회가 한창입니다. 기모노를 입고 부채춤을 추는 소녀들과 일본 전통북 연주단. 얼핏 보면 도쿄의 유원지 같지만 미국의 수도 워싱턴 한복판입니다. 꽃가마를 탄 벚꽃 퀸도 인기입니다. 미국의 50개 주에서 한 명씩 뽑힌 후보들 중 올해의 퀸으로 선발되면 일본 왕실을 방문하고 총리도 만날 수 있습니다. He was smiling and I just could feel the warmth and kindness when I met him. 아베와 노다, 하토야마, 고이즈미 등 역대 총리 모두 벚꽃 퀸을 관저로 초대했습니다. 축제는 100여 년 전 도쿄시장이 워싱턴에 벚꽃나무를 선물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일본 기업과 정부가 비용 대부분을 후원해 축제를 찾는 미국인 수십만 명의 마음을 파고듭니다. Such a beautiful symbol of the bond between our countries. 일본 홍보 행사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일본 로비 기록을 보면 미국인들이 체제비 걱정 없이 일본에서 영어를 가르치도록 해주는 JT 프로그램, 미국 학생에게 홈스테이를 제공하는 가케아시 프로그램, 미국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일본어 말하기 대회 재팬볼 등 다양합니다. ここまで来れて本当に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今日はよく頑張ってください。 위안부 피해자는 무시하면서도 아베 정권이 세계 여성 인권을 신장하겠다며 갑자기 만든 국제 여성회의도 주요 자랑거리입니다. I applaud Prime Minister Abe for expanding paid family leave here in Japan. 지난해 일본 외무성이 잡아놓은 전략적 대외 홍보 예산은 742억 엔, 우리 돈 7,800억 원 수준. 사용처 하나로는 램지어 하버드대 교수 같은 친일파 인재 육성이라고 적어놨습니다. 이 예산은 지난 2015년 아베 정권이 3배로 늘린 뒤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역사 문제에 있어서 일본이 사실상 나쁜 것이 아니었다라는
국제적인 여론을 만들기 위함. 2차 세계대전 종전 70주년을 맞아 미국의 싱크탱크 퓨 리서치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미국인 61%는 일본이 과거의 전쟁에 충분히 사과했거나 사과할 필요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집요하고도 전방위적인 로비와 홍보를 통해 일본이 전범국가 이미지 세탁에 성공하고 있는 겁니다. 일본의 대미 로비 전문은 MBC 뉴스 홈페이지와 모바일에 접속하면 더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백승우입니다. 내일은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일본 정부의 로비스트한테서 로비 전략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또 한국의 로비 성적은 몇 점이고 한계는 무엇인지도 따져보겠습니다. 네,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내가 살아있는 증인이라면서 위안부 문제를 아예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심판받자고 호소했습니다. 내일은 직접 하버드대 온라인 세미나의 강연자로 나서 램지어 교수의 거짓말을 반박합니다. 김건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용수 할머니는 우리 정부가 나서 국제법으로 일본의 죄를 밝혀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정식으로 인정을 받아서 일본이 더 이상 국제사회에서 헛된 잘못하도록 해 주십시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마지막 소원이라고 했습니다. 하늘나라 가서 할머니들한테 뭐라고 하겠습니까? 너 여태까지 살아가면서 너 해결도 못하고 왔다고 하면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 회부를 대통령에게 직접 요청하는 대목에선 허리 굽혀 인사를 하다 흐느끼기도 했습니다. 예, 꼭 대답해 주십시오. 자신을 가짜 위안부라고 부르는 극우 세력의 주장에 대해선 대답하기조차 싫다면서 일축했습니다. 역사의 산신이 이렇게 살아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대로입니다. 극우 세력들이 무차별적으로 이메일을 보내며 방해한 하버드대 학생들과의 화상 세미나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회견에 함께 나온 참석자들은 결과를 떠나 국제사법재판소 회부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본이 저지른 불법성이 재판 과정에서 기록되고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정부도 역시 그런 같은 맥락에서 이용수 할머니를 비롯한 다른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분들의 인권 구제를 생각한다면은 이런 ICJ 회부를 좀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할머니의 제안에 대해 외교부는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고 일본 정부는 논평을 삼가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